2015년 전기기사 실기 1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1공장과 2공장 두 개의 공장에 대한 어느 날의 1부하곡선이다. 그림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자, 2공장이죠. 여기가. 그래서 3시간 단위로 200, 여기는 250, 300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1공장도 3시간 단위로 보시면 여기는 그럼 9시간이겠죠. 그때 200kW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하곡선을 그려놓은 거네요. 그럴 때 1공장의 부하율은 몇 퍼센트냐 물었네요. 1공장의 1부하율. 자, 부하율은 분자에 뭐가 오죠? 평균 전력이 와야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부하는 평균적으로 다 잘 해줘야 됩니다. 부하. 그래서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을 의미하는 거죠. 평균 전력을 낸다는 건 전체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공장의 부하율은 일단 최대 전력은 여기죠. 1공장에서 최대 전력은 이 부분 여기 200에 해당되는 것이 최대 전력이고요. 여기 24시간은 평균 전력을 내기 위해서 24시간으로 지금 나눈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량을 계산한다는 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3시간 단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즉 100을 3시간을 쓰기 때문에 전체 괄호로 지금 묶어낸 거예요. 100을 3시간. 그 다음에 150을 또 3시간이죠. 150을 3시간. 이런 형태로 지금 3시간으로 묶어낸 겁니다. 그리고 200은 즉 3시간 단위를 3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200 곱하기 3하고 3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는 3시간 한 번이니까 150, 여기도 100, 여기도 50을 한 칸이니까 그렇게 해서 3시간을 곱하고 다시 전체 사용시간인 24로 나눠줘야,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평균 전력을 계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답은 71.88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2번 1공장과 2공장 상호 간의 부동률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부동률은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다름을 의미하니까 일단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이었죠. 합. 그걸 이용해서 구해주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볼까요? 부동률은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보면 먼저 이 3시간 0에서 여기 3시간 사용할 때 그때 값은 요 둘을 더하니까 300이죠. 그리고 여기는 150과 250을 더하니까 400이고요. 여기는 450이네요. 여기 250과 200을 더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50과 300을 더하니까 역시 450이고요. 250과 100, 그러니까 350이고요. 350. 여기는 200과 50을 더하니까 250이 합성 전력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최대 전력은 요거네요. 450.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 적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수용과의 최대 전력은 먼저 2공장은 300, 1공장은 200이죠. 200. 그래서 200 더하기 300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1.11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2번 전기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 표준 전압이나 표준 주파수를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유지하도록 전기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괄호 안에 표준 전압 주파수에 대한 허용 오차. 자, 시험이 잘 나오죠. 110V일 때는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6V고요. 그 다음에 220, 요것이 최근에 바뀌었죠. 그대로입니다. 22의 10%인 22V. 여기도 380의 10%인 38V 이내죠. 60Hz는 상하로 0.2Hz.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둬야죠. 3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한 내용이다. 자,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과 접근 시에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몇 종 특고압 보안 공사를 하는가? 우리가 1차 접근 상태라고 하면 여기 지지물 이렇게 있을 때 요 길이 해당되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얘가 넘어졌을 때 해당되는 요 부분. 그리고 2차 접근 상태가 여기로부터 이렇게 쭉 3m 떨어진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이 2차 접근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차 접근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차 접근 상태가 조금 더 사실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는 1차 접근 상태니까 조금 얘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3종 특고압 보안공사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또는 이들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즉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2m가 됩니다. 2m. 그리고 60kV 초과 시 10kg 또는 그 단수마다 설비에서 많이 나왔었죠. 0.12를 더한 거리이다.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십시오. 4번 측정 범위가 1mA 내부 저항 20kΩ 전류계에 분류기를 붙여서 6A까지 그러니까 6배를 확대했네요. 그렇죠? 측정하려고 할 때 몇 오음의 분류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자, 배율기 분류기에서 우리가 N배를 확대한다 그럴 때 먼저 배율기 같은 경우는 배율기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N-1배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때 내부 저항값에다가 자, 분류기 같은 경우는 나눠주는 거였죠. 나눠주는 거. 여기 전류에서는 분류기를 쓰게 되고 그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 저항을 N-1로 즉 N배 확대한다고 할 때 N-1로 나누고 여기 N-1을 곱해주는 거였죠. 여기에서는 이 상황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대로 내부 저항 20kg를 대입하고요. 여기는 6배니까 6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내부 저항을 가진 전류계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는 저항을 분류기라고 하고 우리가 N배 확대한다고 했을 때 N-1분의 내부 저항 이거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N 대신에 6 대입하고요. 내부 저항에다가는 20kg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답은 4000오음이 답입니다. 5번 3150을 210으로 바꾸는 두 대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변압기 1의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각각 주어졌고요. 2의 역시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네요. 두 변압기를 병렬 운전해서 2차 측에 이만큼의 부하를 건 경우에 각각 부하 분담을 계산해 봐라. 자, 변압기 1의 부하는 P1, 변압기 2의 부하는 P2라고 하자. 자, 이 병렬 운전에서 변압기 병렬 운전 시 부하를 부담하는 내용은 이게 각각 이제 부담해야 될 양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각각의 변압기 용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순서가 동일하죠. 여기가 A면 A, B면 B.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즉 여기에선 비율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A가 있으면 퍼센트 임피던스 A는 이쪽에 와야 되고요. B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와야 되겠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그 분담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압기 1의 분담을 여기 P1, 여기를 P2라고 한다면 그 용량에 비례하고 그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하니까 여기에는 1번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쪽에 와야죠. 여기 2번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도 뭐 1번, 1번에
그때 변압기 용량을 각각 A, B라고 한다면 그 순서를 그대로 지켜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A의 변압기가 1번 변압기가 750, 2번 600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750과 600 그대로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2.5고 2번이 3이니까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1번에 해당되는 퍼센트 핀더스가 아래쪽 2.5에다 적고, 그 다음에 여기 3에 해당되는 3%를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적어서 이걸 계산해 보면 2분의 3, 즉 이제 부하 분담을 여기가 3이고요. 이쪽이 2의 비율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의 이제 부하 분담을 3대 2로 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3대 2로. 그래서 A가 부담해야 될 것은 이제 1050짜리 부하를 분담해야 되니까 그것을 3대 2로 분담한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값 5분의 또 내 거죠. 내 비율만큼을 분담해야 되니까 즉 5분의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죠. 분담해야 될 1050이라고 하는 양을 전체 3 더하기 2, 즉 5분의 내 거의 비율 이만큼 분담하면 되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420이 나오게 되겠네요. 6번 다음 케이블의 약호를 보고 명칭을 한글로 써보시오. 자, OW 이것은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입니다. 여기 OW에서 O는 아웃도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비닐 인슐레이티드 와이어 이걸 따서 OW 5개형 비닐 절연 전선 꼭 기억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DV 이것은 D는 drop 떨어진다 그 뜻이죠. 즉 우리 인입용 이렇게 지지물 전봇대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수용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드롭이 들어가는구나. 비닐 역시 인슐레이티드 와이어. 그래서 DV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그 다음에 HFIX는 저독성 난연 가고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입니다. 폴리올레핀이에요. 폴리올레핀. 자,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역시 익혀 두시고요. 7번 그림과 같이 완전 확산형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조명기구의 전광속의 주어졌고요. 그때 광원의 광도 I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A점에서의 수평면 조도 구하라고 했네요. 자, 먼저 이 수평면 조도 한번 보면 우리가 광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의 이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법선 조도라고 했죠. 그래서 광도를 이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수평면 조도였죠.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주어졌을 때 이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 h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직면 조도였죠. 수직면 조도는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렇게 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되면 수직면 조도가 얻어졌죠. 그래서 r제곱분의 i가 법선 조도가 됩니다. 거기에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 뭐 이거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역시 법선 조도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원의 광도는 여기 광원의 광도는 공식에 의해서 얘는 광속을 입체각으로 나눈 거죠. 근데 완전 확산형 조명기구라고 했으니까 이걸 9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의 입체각이 4파이죠. 4파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1800, 18500이네요. 이 값을 대입해주면 1471.18 칸델라가 광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평면 조도를 구하는데요. 여기에서는 6이고 8이니까 일단 여기는 피타고라스 수네요. 6, 8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수평면 조도는 이 광도 i를 여기 r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10제곱으로 나눠준 것이 법선 조도에다가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이 공식에 의해서 즉 10의 제곱에 광도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이제 요것분의 요거니까 10분의 6
이래도 되고 원래 10은 어떻게 나온 거죠? 10은 요 둘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니까 식을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 즉 10분의 6 이렇게 해주시면 수평면조도가 얻어지죠. 8.83이 되네요. 8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의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자, 무어와 절연 변압기, 개통 연계 보호 장치 등 전력 변환 장치의 시설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전력 변환 장치가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전력을 변환할 때 절연 변압기, 개통 연계 보호 장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양광에서 인버터 전력 변환 장치죠. 인버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인버터는 실내 실외용을 구분할 것, 그리고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는 무엇은 무엇 입력전압 범위 이내일 것.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이죠.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은 인버터의 입력 범위 이내일 것.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전지를 통해서 발생된 것이 인버터로 들어가게 되겠죠. 인버터로. 그럼 여기에서 발생된 이 개방전압이 인버터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인버터의 입력 전압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이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버터죠. 인버터. 그리고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입니다. 개방전압. 그리고 5개 시설하는 경우에 방수 등급은 뭐 이상일 것? IPX4입니다. IPX 한번 보시면 일단 전력변환 장치 시설에서 인버터, 절연변압기, 개통연계 보호장치. 인버터는 실내, 실외를 구분하고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의 입력전압 범위 이내일 것. 그렇죠? 입력전압, 개방전압이. 그 다음에 방수 등급은 이렇게 방수 등급이 쭉 있습니다. IPX 0부터 8까지. 그래서 4면 사방에서 물이 튈 때 그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역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9번 그림과 같이 접속된 삼상 3선식의 고압 수전설비 변류기 2차 전류가 언제나 4.2A였다. 그때 수전 전력을 구하시오. 수전 전압, 그 다음에 변류비, 역률 이렇게 주어졌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CT 두 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 보면 얘가 V결선인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에 흘러나오는 전류가 이제 CT 2차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또 여기도 L3에 있는 2차 전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둘은 이제 요 전류의 반대편이죠. 여기도 요 전류의 반대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V자 모양이죠. V자 여기 묶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꺼내고 묶은 거에서 꺼낸 이 V결선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역시 얘도 한 상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의 전류를 뭐 IA라고 하면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IA가 되겠죠. 여기를 IC라고 하면 여기는 역시 마이너스 IC가 되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IC가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요 두 전류의 합이 되어서 즉 마이너스 IA, IC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은 먼저 IA와 IC를 이렇게 합해 보면 여기 IA와 IC를 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최종 이게 바로 즉 B상의 전류와 같게 되는 즉 한상의 전류값이었던 거죠. 그럴 때 이때 수전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는 3상에서의 전력은 루트 3 붙어야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킬로 단위로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대로 여기 수전 전압 6600에다가 지금 역률 100%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1을 대입하고 V에다가는 6600을 대입하고 이제 I만 구하면 되죠. I는 전류값. 여기에서는 바로 이 2차 전류가 4.2라는 걸 이용해서 1차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요.
4.2에다가 1차 전류는 커지니까 이 변류비인 5분의 5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차 전류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자, 3000 루트 3 곱하기 6600을 했죠. 여기 6600 그 다음에 4.2에 5분의 50 변류비를 곱해서 1차 전류를 구했고 역률 2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480.12kW가 답이죠. 10번 다음은 특고합 3, 4, 5 송전선로이다. 그림과 같은 표로 주어진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림과 표로 활용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얘기죠. 선로는 발전기에서 단락점 P까지의 리액턴스고 기준 용량은 10만 킬로니까요. 메가로는 10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했단 얘기네요. 자, 발전기에 지금 여기 퍼센트 리액턴스죠. 그게 90이고 얘는 360메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거고요. 변압기 얘는 15% 400메가를 기준으로 또 선로는 12 플러스 J에 20으로 얘도 400을 기준으로 했네요. 여기에서는 지금 선로에서는 뭐 퍼센트 저항이라든가 퍼센트 리액턴스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얘는 퍼센트 리액턴스가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도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도 뭐 J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얘는 360을 기준으로 요거니까 지금 기준을 100메가로 맞추어서 다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60이었던 것을 100으로 맞추려면 300 비례하니까 360분의 1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90에다가 J의 90에다가 360분의 100을 곱해주면 360메가를 기준으로 얘였던 것을 100메가를 기준으로 환산시킬 수 있죠. 그러면 J의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도 J의 15를 400분의 100을 해주면 되겠죠. J의 15를 400분의 100. 그 다음에 선로도 400분의 100을 이 값에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 플러스 J의 20에 400분의 100을 곱해주니까 나온 값을 다 더해주게 되면 뭐 이 부분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선로에 해당되는 모든 값들이 계산되니까 요거 요 허수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더해주면 되니까 실수분은 3만 있네요. 그래서 3 더하기 요 값들을 더해주면 J의 33.75가 되니까 그때의 크기를 구하려면 역시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죠. 그래서 3의 제곱 33.75의 제곱 계산해서 33.88%가 답이 됩니다. 11번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는 상용 전원의 고장 또는 화재 등으로 정전됐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절한 시간에 따라서 분류해봐라. 자, 무순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중단되는 경우도 없다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끊기는 경우도 없다. 즉 과도 시간 내, 즉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전압 주파수 변동 등 정해진 조건에서 연속적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을 무순단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순간적으로는 중단될 수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중단된다. 그래서 순단은 얘는 0.15초 이내에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을 순단이라고 하고요. 단시간 차단은 0.5초. 그 다음에 5초 이내 전원 공급, 즉 5초 동안은 차단될 수 있는 것은 얘는 보통 차단이죠. 보통 차단. 그 다음에 중간 차단은 얘는 15초 이내죠. 15초 이내에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장시간 차단 역시 얘는 15초 이후에 자동 전원 공급이 15초 이후에 가능한 것. 여기는 15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의거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1번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 고압이죠. 고압이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사이의 간격은 얼마여야 되는가? 자, 고압과 약전류 전선은 0.8입니다. 그리고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가 0.4로 반절로 줄어들게 되죠. 반절로 줍니다. 그다음에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로 등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저압은 0.3, 고압은 얼마?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아, 이거 보니까 보통 여기도 2배였듯이 이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6m 이렇게 되죠. 자, 문제를 통해서 이거는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3번 사극의 7.5kW 팍권 직류전동기 전기자 도체수, 극당 자속수, 전기자 전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자, 토크 계산하고 그 다음에 회전수 주어졌을 때 역기전력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먼저 토크하고 역기전력 공식 우리 직류전동기 아주 뭐 유명한 식이었죠. 뭐 60A분의 피자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기전력 또는 기전력 공식은 60A분의 피자판 그래서 병렬 회로수, 극수, 총 도체수죠. 그리고 자속, 그다음에 회전수였죠. 회전수. 이거였으면 여기에 이제 얘들은 2번은 대입해 주면 되고요. 토크는 여기가 60A가 아니라 여기는 2파이A분의 여기만 이제 거의 같은 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60 대신에 여기는 2파이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피자 판인데 여기에서는 전기자 전류가 오게 됩니다. 파이 IA 전기자 전류가 오게 되고 이렇게 계산한 것이 뉴턴 미터였어요. 뉴턴 미터 단위고요. 그걸 킬로그램 미터로 할 때에는 걔를 9.8로 한번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공식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극수 사극이니까요. 요 값에다가 4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도체수 700 여기 도체수 700 2파이 A니까요. A는 병렬 회로수. 자, 팍권은 병렬 회로수가 늘 2로 정해져 있죠.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극당 자속수 파이에다가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킬로그램 미터로 계산할 때 9.8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60A분의 피자판이니까요. 이 공식에 의해서 A가 팍권이니까 병렬 회로수 2였고요. P가 4, Z가 도체수 700 똑같죠? 자속.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수 1440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201.62 답이 되네요. 14번 다음은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에 관한 업무 내용이다. 자, 발주자는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 변경, 그다음에 공법 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누구에게 설계 변경하도록 지시해야 되는가? 발주자는 누구에게 설계 변경을 하도록 지시해야 하는가? 발주자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 있죠? 바로 감리원이죠. 그 중에서도 책임감리원입니다. 책임감리원. 다만 발주자가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뭐만 첨부해서 설계 변경 개요서,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한 개요서 그것만을 첨부해서 지시할 수 있다. 설계 변경 개요서. 15번 그림과 같은 유접점 시퀀스 회로를 무접점 논리 회로로 변경해서 그리시오. 자, 여기 보시면 A 접점 누르면 X1이 여자 되고요. 여자 되고 얘가 달라붙겠죠? 그러면 얘는 동작하지 않네요. 얘만 눌러가지고는. 그리고 여기도 동작하지 않고요. 또 B를 누르게 되면 X2가 동작하고 여기도 X4도 요것만 눌러서는 안 되고 요 둘을 동시에 눌러서 X1, X2가 여자 돼야 X4가 여자가 되고 그리고 파일럿 램프는 언제 불이 들어오죠? 이거는 병렬이니까
둘이 오호 관계가 있네요. 여기는 x4가 여자 될 때, 또는 여긴 x3가 비접점이니까 얘는 그러네요. 현재 얘가 눌리지 않았을 때 얘가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바로 이제 출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출력이 최종적으로 요 둘의 병렬이죠. 병렬이란 얘기는 5호 게이트를 이렇게 써줘야 되죠. 5호 게이트를 써서 최종적으로 이 파일럿 램프가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x4와 여기는 비접점이니까 부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x4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4는 x1과 x2의 직렬이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제 AND 게이트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AND 게이트를 써서 이쪽에 x1과 x2가 직렬이니까 그것이 나온 값이 이제 x4가 되면서, 그 x4가 여기 병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는 요 5호 게이트에 한 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은 x3가 들어가는데, x3가 들어가는데 여기 비접점이기 때문에 x3를 부정이 요 표시죠. 비접점을 통해서 여기 x3가 들어간다.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서는 x3는 c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것을 뭐 c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x2는 b, x1은 a니까요. x1은 a, x2는 b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x1, 2, 3가 각각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16번 그림과 같은 3상 3선식 220V 수전 회로가 있다. H는 전열부하고 M은 전동기 있죠? 역률 0.8을 적용하고,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여기 A, B를 통해서 공급받는 이건 전열기죠?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이건 A와 그러면 C를 통해서 얘는 사용되는 거죠. 이것도 AB, 그 다음에 여기도 AB, 이것도 AB로 봐야죠. 그 다음에 요건 AC로 보이고요. 여기도 BC죠. BC, 여기가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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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AB. 그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자,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설비 불평형률. 일단 이 상황에서 설비 불평형률은 여기 3상이기 때문에 3상 설비 불평형률은 이건 단상이고요. 우리가 3상 3선식이나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총 부하 설비 용량, 이건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총 부하 설비 용량을 구해서 3분의 1을 해주고, 분자에는 각 선간에 접속되어져 있는 단상 부하의 최대와 최소의 차를 구해주는 거죠. 자, 단상일 때는 총 부하 설비에는 2분의 1이고요. 3상일 때는 여기가 3분의 1이 된다는 거,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것들은 전열부하는 역률을 다 1로 보면 되니까 이 자체가 그럼 얘는 2kVA로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전열부하 H니까요. 3kVA, 여기도 3, 여기도 1.5, 여기도 여기도 3이죠. 3, 여기도 3. 근데 전동기는 이제 역률이 0.8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8로 한번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0.5를 0.8로 나누니까 얘는 0.625.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기 위해서 역률 0.8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1.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거죠. 이것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해주게 되면 일단 그렇게 먼저 해봤네요. A, B에 걸려있는 부하의 합계는 2, 그 다음에 여기가 3, 0.625가 되는 거죠. 요건 아니죠. 여기 A와 C에 연결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 A와 C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거 세 개가 그 합계 되고요. 그 다음에 BC의 선간부하는 요거 3하고 1.5하고 여기 1.25가 있죠. 3하고 1.5하고 1.25. 그 다음에 A와 C는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 있었죠. 그래서 3하고 여기 1이네요. 1kVA. 여기 1이죠. 그래서 더해준 값이 4니까 이걸 다 더한 값이 지금 여기에 와야 되죠. 그거의 3분의 1. 그래야 총 설비 합계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최대가 여기에서 이제 최대는 5.75고요. 최소가 4니까 5.75에서 4를 뺀 값을 계산해 주면 3상의 설비 불평형률이 얻어지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P에서 단선이 되었다면, 여기가 이제 단선이 되었다면 설비 불평형률은 얼마가 되는가? 단선이 되었다는 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 거죠. 자,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지금 이 부분이 단선이 되었다는 건 요 부분 자체가 의미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여기를 제외하고, 즉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여기가 단선, 끊겼기 때문에 여기에 전동기가 없게 되고요. 이때 이제 다시 계산해야죠. 자, AB의 부하는 여기가 요거고, 아까 여기는 이 값이 0.65였죠. 0.625. 여기가 0.8로 나눠주게 되니까 0.625여서, 즉 AB 선간에는 요 세 개가 있었네요. 그래서 2, 3, 0.625. 그 다음 BC는 여기죠. 요거 3, 1.5. 그러면 두 개가 있게 되나요? 그렇죠. 두 개. 3하고 1.5. 그래서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A에 있는 것은 요거죠. 요거 두 개. 3하고 1을 더해서 4가 되니까 이때 역시 전체 합계는 요걸 다 더해주면 되고요. 그 셋을 다 더해주면 되고, 거기에 3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최대고 이번엔 얘가 최소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차를 계산해 주게 되면 3상 설비 불평형률이 얻어지겠네요. 34.51이 답이죠. 17번 푸시버튼 1, 2, 3를 조작한다고 했을 때 시퀀스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이 시퀀스도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자, 이것은 일단 여기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푸시버튼 1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그렇죠? 여기 B접점이니까 MC1이 여자되고, 여기 MC1에 A접점 달라붙으면서 이건 자기유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MC1에 다른 접점이 여기에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B접점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게 되니까, 얘는 손을 떼도 일단 자기유지에 의해서 계속 MC1이 여자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MC1에 의해서 B접점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가서 푸시버튼 2를 가지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쪽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눌렀다 떼봐도 작동하지 않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하죠.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지금 MC1의 B접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눌렀다 떼도 전혀 이쪽은 작동하지 않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인터록 회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 전원 공급이 이제 중단되면서 다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푸시버튼 2를 역시 눌러주게 되면 이때는 이제 MC2가 여자되고 얘가 달라붙으면서 자기유지, 손을 떼도 자기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MC2에 역시 B접점 여기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이 경우도 여기에 아무리 얘를 눌러봐도 먹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얘를 아무리 눌러봐도 이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얘가 먼저 눌렸다는 거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인터록이었죠. 역시 얘를 눌러주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되고요. 다시 얘를 또 눌러주게 되면 MC3가 여자돼서 자기유지되고, MC3에 여기 B접점들이 다 열리면서, 그렇죠? 여기 아무리 이렇게 눌러봐도 동작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도 아무리 눌러봐도 B접점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 기능을 우리가 인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제 MC3에 대한 논리식을 간단히 해봐라 그러면 논리식 요거를 참고하면 되니까요. 일단 요 둘은 병렬이니까 5호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요.
요거들은 지금 직렬 있죠. 근데 얘까지도 사실은 요 세 개가 직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이제 AND로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되겠죠. AND로. 자, 그래서 5원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곱하기 점으로 표현하고요. AND는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MC라고 하는 최종 결론이, 자, 먼저 얘네들이 5원이니까요. 지금 PB3와 그다음에 MC3가 5호가 되고 거기에 곱하기 MC1 그다음에 곱하기 MC2에 해당되는, 조심해야 되는, 여기가 비접점이니까 비접점일 땐 여기에 이제 발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회로에서 보면 얘가 있어요. 여기 푸시 버튼 제로에 대한 것이 여기에도 반드시 영향을 주는 값이니까 이거 역시 사실상 직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더 뭐가 붙냐면 PB 제로의 비접점이죠. 여기 비접점, 이렇게 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PB 제로의 비접점, 요 내용이죠. 푸시 버튼 3 MC3, 요거에 역시 비접점이니까 발을 씌워서 요 부분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그 다음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투, 3를 눌러도 여자되지 않는다. 이것처럼 동시에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구성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인터록이라고 하죠. 인터록. 인터록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18번 500kVA 역률 80%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에 150kVA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였을 경우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 전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역률 개선 전후의 피상 전력은 같다. 이것은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개선 전에 삼각형이 지금 피상 전력 500짜리에 여기를 처음에 각 세타 원을 처음 각이라고 한다면 이 코사인 세타 원이 지금 0.8이다,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유효 전력은 0.8 500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0.8을 곱한 값인 여기가 이제 4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 400이니까 피타고라스 수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300이 되죠. 300. 이게 처음 상황이었는데 150짜리 전력용 콘덴서를 달았다는 얘기는 여기 무효 전력을 150만큼 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의 무효 전력이 돼요? 나머지 300에서 150을 뺀 150만 남게 되고, 이 피상 전력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제 삼각형이 요 길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각이 줄어든, 여기 이제 세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150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 얼마여야 된다고요? 500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삼각형이 이제 요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500이고 여기가 150이니까 이때 이만큼의 유효 전력을 이제 더 추가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구하라. 이건 이 문제죠. 자, 이것은 역시 이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400 더하기 P가 바로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즉 제곱 더하기 여기 150의 제곱이 바로 이 피상 전력 500의 제곱과 같다. 요 식을 이용해 주면 바로 P값 얻어지죠.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50의 제곱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400 플러스 P가 루트 씌워주면 되죠.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니까 500 마이너스 150이 되고, 이제 요 400마저도 이쪽으로 넘어가 주게 되면 여기 제곱이죠. 빠지면 안 되죠.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제곱 들어가야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두드려 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기로 두드려 주게 되면 76.97이 되네요. 얘는 76.97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단상 200V 6kW 역률 0.6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선 한 가닥 저항 값이 주어져 있고요. 리액턴스 주어져 있네요. 지금 단상 2선식 배전선일 때 부하 역률을 개선해서 1로 하게 되면 개선 전후에 전력 손실의 차이가 얼마냐 이걸 물었죠. 지금 여기는 단상입니다. 단상에서의 일단 뭐 전력에 관한 공식은 VI 코사인 세타죠. VI 코사인 세타 루트 3이 안 붙죠. 그렇죠? 그리고 전력 손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냐면 이건 단상이니까 이제 선이 두 개인데 여기에 있는 어떤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력이 손실이었고 즉 I제곱 R이 손실이 되는데 이 단상은 이렇게 두 가닥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한 가닥에 지금 저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2를 한 것이 전력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처음에 역률이 0.6일 때의 이 전력 손실을 계산하려면 그때는 역시 이 I제곱 R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니까 이건 변화가 없지만 이건 주어졌고요. 전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식에 의해서 이제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는 이제 V 코사인 세타가 분모로 내려가서 개선 전의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그쵸? 처음에 역류를 이 식에 의해서 고려해서 얘는 200V라고 했고요. 처음에가 0.6이니까 그리고 6kW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50A네요. 즉 개선 전에는 여기 I에다가 이제 50을 집어넣어서 여기 0.15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50에 0.15를 각각 넣어서 계산하니까 750W가 되고요. 이제 개선 후로 가야 되겠죠. 이건 개선 전이고 개선 후에는 이제 요 값이 바뀌니까 코사인 세타가 1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I2도 역시 이 공식에 의해서 하되 200하고 여기 6kg는 동일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30A가 되네요. 30A. 역시 여기에다 이제 I 값만 변동이 있죠. 저항은 변동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I2 값에다가 30을 대입해서 이 I 제곱 R을 계산하니까 얘가 270W로 이 전력 손실에서 이 전력 손실로 훅 줄어들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둘의 차이를 계산해 주면 되니까 답은 480W가 답이 되겠습니다.